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과천시장 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과천교육희망 네트워크의 석수정입니다. 과천별별TV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보통 닉네임 석도사라고 하는데 오늘은 석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과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제 주체 주관을 보시면 너무 길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이따가 마지막에 한 단체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숨에 달려오신 또 우리 토론회에 참여하신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으로 나오신 후보이신 김종천 후보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선거운동을 많이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쁩니다. 네. 토론회는 이번이 지금 처음인가요, 그러면 오늘이? 네, 이렇게. 토론회로는 처음이고요. 네네. 사실 토론회가 아니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토론회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담회 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열띤 토론회는 보지 못하지만 정말 그동안 궁금하셨던 것들을 더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시간이 진짜 만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교육정책 토론회인데요. 네, 현장에 한 30분 정도 오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유튜브 댓글을 제가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질문을 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장 위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뭐 자녀분들이 또 과천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정말 가장 밀접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구가 많이 이제 증가하면서 더더욱더 이제 교육에 대한 어떤 이슈와 그리고 질문들이 더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질문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사회이고요. 아마 네. 질문들을 많이 시민들이 준비를 해오셨다고 해요. 그러면 열띤 질문과 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정책 질의서는 먼저 이제 후보님들한테 다 질문 질의서를 먼저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혹시 하실 말씀? 질문이 엄청 많던데. 안 보실 건가요? 일단은 꼭지로는 5꼭지입니다. 네. 그래서 네, 하실 수 있는 만큼 대답해 주시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교육 정책과 공교육 지원 정책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네. 마이크를 대고 질문해 주시죠. 앉아서 해도 되겠죠? 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천 문원동에 살고 있는 박동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두 아이를 초등 무지개학교를 보내서 졸업을 시켰고요. 지금은 과천 외고와 과천 중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도 경험했고 지금은 공교육을 또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질문드릴 주제는 공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먼저 시장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이 대한교육 현장들을 비롯해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은 좀 평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시장으로 계시는 동안 이전의 교육 정책의 방향의 기조나 정책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한번 평가해 주시고요. 또 교육 과제 중에 역점을 두었던 정책과 그 성과나 또는 미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다섯 하시면서 네. 짧게 설명해 드리면 제일 잘하신 것 같은 거 하나 네.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질적인 어떤 평가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마이크 혹시 안 들어가나요? 오디오가? 오디오 안 네. 들어가나요? 잘 안 들어가고 있나 봐. 네네. 조금만 여기에다가. 네. 네. 그 운영의 구체적인 성과나 그런 것까지는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선 공교육에 있어서는 경기도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요. 이제
지역의 교육적 자원을 이제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이제 혁신교육 사업을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사업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은 특히 제도권 내에서의 교육은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만 있는 것으로 적어도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요. 배움이 있는 곳은 학교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교육의 여러 이제 무슨 교육의 전문성 있는 분이라든지 아이들이 배울 만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무슨 인적 자원이든지 또는 무슨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충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2년간 혁신교육지구 2 그리고 이제 지난 K 혁신교육지구 3 협약을 체결하고 이제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래도 이제 공교육 공교육 측면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지역과 연계한 사업을 이제 여러 가지 하려고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밖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 정도까지는 대안학교를 다녔고 해서 이제 대한 교육에 대한 약간의 이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라든지 아이들의 고민, 부모님들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우선 재정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그러면서 많이 부족하시겠지만은 아이들을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이제 예산 지원을 좀 계속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아마 제 취임 초기에 비해서는 그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이 아마 조금은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제가 메모를 했으면 좋은데 메모를 못 해가지고 볼펜을 좀 드릴까요? 네.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네. 볼펜을 조금 밖에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2019년에 과천이 이제 혁신 교육지구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아마 이제 준비되는 과정에서 사실 많이 이렇게 확장되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시장이 방금 그 혁신 교육지구 설명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 네. 지역과 연계해서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과천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지향을 가지고 대안학교와 교육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활동해온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혁신 교육 지구 사업의 방향이나 주요 사업들을 이들과 함께 논의하고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런 소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의교육협력센터를 지금 설치를 해서 청소년 수련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센터 운영위원이거나 하여튼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굳이 하여튼 전정일 선생님을 제가 좀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창의교육협력센터, 창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이제 대안교육기관에 이제 종사하시는 선생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목소리가 대안교육기관 측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역할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렸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도 사실 구체적인 성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계속 질문을 좀 수렴해서 가져온 게 있어서요. 예. 방금 시장님께서 창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또 꺼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는 지금 막상 이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실질적인 어떤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생각하시는 그 창의교육지원센터의 중심 역할이 무엇이고 또 현재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앞으로 또 운영 방안이 마련된 게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원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의교육협력센터는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 이제 지원을 위해서 만든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한두 꼭지인가 정도 되는데요. 그런 혁신교육 사업의 내용을 아마 그 창의교육협력센터에 이제 그 뭐 장학사님도 이제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에서 파견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 장학사님하고 또 학부모님들 또 아마 교사분들로 구성되는 그 협력센터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해왔던 프로그램이 이제 그 창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계속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은 어떤 뭐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그런 뭐 사업들을 제가 어떻게 뭐 만들어내거나 그러지는 못하지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역할은 이제 그 창의교육협력센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체감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뭐 그런 지역 내 여러 다양한 이제 그 학교 밖의 교육적 뭐 자원이 될 수 있는 주체들 또는 모임들 단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한 번 정도는 그런 얘기를 아마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다가 그런 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주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좀 잘 상의를 해서 사업을 발굴하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말씀드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는 못 챙깁니다만은 창의교육협력센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사가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그런 학교 밖의 이제 일정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분들과 좀 더 그런 창의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통을 뭐 더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저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네네. 일본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 좀 질문이 조금 포괄적이긴 한데요. 네. 지금 과천이 재건축 이제가 종료가 되면서 외형적으로 많이 변했고 교육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천에서 가장 시급한 교육적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덧붙여 질문 드리자면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학생 통학 시 안전 문제, 또 중학교 배정 문제, 또 그 여고에 대한 오해나 기피 현상, 지식정보 타운과 본도심을 구분하는 경향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과 오해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네. 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시장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뭐 과천의 그 가장 뭐랄까요? 그 당면한 뭐 과제 상황 그런 거 말씀이신 거죠, 질문이? 뭐 사실은 이제 뭐 교육행정은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일이기 때문에 주로는 제가 뭐 진짜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겠고요. 다만 이제 시와 관계된 측면에서의 말씀을 여쭤보시는 거라고 하면은, 네. 제가 생각할 가장 그 문제적인 상황은 제가 혹시 다음 시장이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라는 것이 가장 그 과천의 교육에 있어서 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름 그래도 아까 다들 뭐 말씀 들으셨겠지만은 과천에서 그래도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고 이제 학교 제도권 교육과 그 제도권 밖에서의 교육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마음이라든지 또는 부모님들의 마음 입장을 그래도 꽤 당사자로서 이제 그 현실로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교육을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후보가 이제 시장이 되셔서 뭐 기존의 제도권 교육 또 제도권 밖에서의 교육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상당히 좀 추격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바닥을 다녀보면 분위기는 여론조사와는 분명 사뭇 다르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많은 어쨌든 저는 뭐 이제는 뭐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 시장으로서 이제 추격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이 우리 과천 교육에 정말 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실은 문제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만나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명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앙고의 이제 최석진 교장 선생님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은 1등급부터 9등급이 다 바쁘다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보통 여느 그냥 제도권 내 학교 같으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대접받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주목받고 나머지 아이들은 소외된 그런 학교를 상상하기가 쉬운데 그 최석진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사실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는 사실은 사람들이 각자 잘하는 것이 있고 꼭 잘하는 것이 있지 않더라도 사실 사회 내에서 각자 역할을 가지고 이제 또 훌륭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학교에서 이제 등급이라 그러면 그 평가는 오로지 이제 공부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로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부로 굳이 평가할 때는 이제 낮은 등급으로 평가받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그 갈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 드리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장 선생님에게 너무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부모님들도 그런 인식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 과천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통상의 우리 그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인식이 그 정도 따라가고 있는가? 저는 사실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지금 지식정보타운과 본도심 간의 부모님 간의 갈등 상황이라고 뭐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것들도 결국은 또는 이제 그 올해 1학년이 된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이 특정 중학교에 이제 그 많이 지원이 됐거든요. 뭐 2대1 정도로 이제 신청이 쏠렸습니다. 가까이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선호도가 높은 중학교에 가까운 학생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아이들까지도 더 굳이 먼데도 선호를 하는 다른 학교로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사실은 뭐 공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가르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실은 여러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큰 맥락을 잡자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주로는 부모님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교육을 오로지 그 공부라는 관점에서만 너무 바라보시는 것은 아니겠는가. 특목고 잘 보내는 중학교에 가면은 우리 아이도 혹시 특목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 따라가면서 공부도 좀 더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아이들은 오로지 공부만 해야 되는 아이들로 혹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냐. 그렇죠. 오로지 진짜 그런 관점에서만 아이들이 그 시기에는 시간을 써야 되고 그러는 걸 혹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고등학교 가면 사실 더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서 그런 인식을 조금만 덜 해주시면은 그런 이제 뭐 지식정보타운 부모님들 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특정 중학교에 쏠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상당 부분 좀 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 보낼 때 부모님 아버지
하신 말씀을 제가 가끔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그분 하신 얘기가 아이들은 놔둬도 충분히 잘 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은 놔둘수록 잘 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그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을 이제 그 좀 포장하기 위해서 그분 말을 많이 좀 인용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뭐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그냥 아이들이 잘 알아서 하겠거니 아이들에 대한 신뢰라는 이름으로 또는 이렇게 뭐 미화해서 하여튼 아이들에게 맡겨놓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제가 더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결국 나중에 제가 원망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공부에 욕심을 내고 아이를 좀 이렇게 좀 다그치다 보니까 제가 아이에게 좀 이렇게 막 못할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힘들게 하고 또 관계도 나빠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아이 공부에 있어서는 저의 상황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까지. 네. 네네. 가정사까지 나올 것 같아서 네, 끝으로 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질문을 포괄적으로 하시면 대답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옵니다. 네. 정말 궁금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과천은 정말 특이한 구조죠. 이게 대한 기관들도 많고 어린이집부터 다양한 교육 방식을 이제 실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어떤 교육을 바라시는 분들이 가천시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 또한 그렇게 해서 가천에 이사를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학교 밖 청소년들 대안교육도 같이 이 학교에 있습니다. 방금은 이제 공교육에 대한 이제 지원 정책 그리고 어떻게 지금 현재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정책.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진행하실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어떤 지원 정책을 펼치실 건지 혹시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누구신지도 소개해 주세요. 저는 동원동에서는 한명이라고 하고요. 저희 큰아이는 초중등 교직에서 다니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작은 아이가 지금 현재 수능고시에 대학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보시다시피 이번 질문을 위한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2014년 9월에 가천시 의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올해 2020년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한교육기관 법이죠. 이 법이 제정돼서 올해 시행령에 따라 등록 대한교육기관의 법적 지위가 더욱 확보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조례와 법률이 기존 학교 내에서도 적용하지 못하는 대전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우리처럼 이제 저희 아이처럼 비인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가천시에서 교육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죠. 이러한 다양한 교육의 방향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에 다원화된 사회의 앞서가는 교육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천의 대한교육, 저희 과천의 대한교육 많은 대한교육 기관들이 있는데요. 지역에서 이러한 공교육 바깥의 아이들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난 20년간 지속해 왔습니다. 이는 정말 과천시가 자랑할 만한 교육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대한교육을 포함해서 우리처럼 이 공교육 바깥의 아이들이 이 공교육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약간 차별, 아니면 불이익 등 이 공교육을 다니는 학생들만큼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저는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김덕현 후보님은 대학교육기관을 포함한 공교육 바깥 청소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과 그다음에 예산 편성, 그다음에 지원 방향이 어떻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네. 같은데. 혹시 그럼 최근에 어떤 이 예산 문제라든지 지원문 정책에 대해서 좀 약간 어떤 이슈나 문제가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약간 꼭 집어서 말씀을 듣고 싶은? 사안이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우선 뭐 소소하게는 우선 뭐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이게 그 도교육청과 그 시 예산으로 이렇게 급식비 예산을 대응하다 보니까 대안교육기관은 아마 절반씩 지원됐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 지원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대안교육기관도 아마 교복비 지원이 아마 지금 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어떤 교육권에 있는 학생들과 동일하게 어떤 뭐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그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우선은 뭐랄까요 개별적인 사안별로 이렇게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대가 있는 것이 아마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또 도움이 되시고 그 교육기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마 인건비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등록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정 비율 이상이 아마 이제 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이제 뭐 예전 기억이 한 50% 이상이던가요? 아마 일정 기준 이상이 아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많은 대안학교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이 있지 않은 교사라 하더라도 우리 아이를 그 학교에 맡기겠다, 그 교육기관에 맡기겠다라고 한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제 공교육을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과 같이 비슷한 수준의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뭐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아이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분배가 되도록 이상적으로. 근데 또 규모가 작으면 사실은 또 그게 부족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해서 어쨌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큰 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다들 아마 그 세금 내신데 그 중에 이제 교육세가 아마 어느 세목 하여튼 교육세도 아마 내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또 그런 세금을 낸 납세자로서 대안교육관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예산 지원을 다들 요구할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적으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급식비든 교복이든 내지는 뭐 학교 환경 개선 내지는 뭐 아이들이 그 교구 자재든 그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인건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학교의 사정 또 시 죄송합니다. 시의 재정 상황 좀 살펴서 구체적으로 좀 협의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좀 조정을 좀 해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도 좀 제 임기 중에는 약간씩은 좀 호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세요? 두 번째 질문이랑 거의 같은 대답이 나오셔가지고요.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뭐 이렇게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과천의 이 약간 자랑 같은 이 지원 정책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까지 이제 초등교육 이상으로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이번에 어린이집 공동육아 맨발 어린이집과 열리는 어린이집 두 단체에서도 참여해 주셨거든요. 돌봄에 대한 질문을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과 공동육아 및 방과 후 교육 지원. 방과 후니까 또 초등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에 경기 교육감도 그렇고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이제 거의 전면 그 돌봄에 대해서 많이 슬로건들을 지금 내고 있고 공약들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또 어떻게 시장 후보로서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육아 맨발 어린이집에서 온 박경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 후보님께서도 자녀를 공동육아 맨발 어린이집에서 졸업시키셨다는 걸 제가 듣고 예. 어떤 내적 친밀감이 있는데요. 예. 그 과천 일찍부터 공동육아와 방과 후 교육이 좀 많이 발달했고 또 아이들의 이제 좀 행복한 교육 환경 유지를 위해서 많은 교육 정책들을 내놓았고 시행을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돌봄이나 교육에 좀 더 중요성을 두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동육아와 어린이집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 방과 후 학교 또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은 어떤 우리 그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떤 지원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초등 방과 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돌봄과 또 교육 두 가지 합쳐서요. 그러니까 저 입학 초등 전에 이전에 네 그리고 이 포함해서 초등 저학년까지 네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공약이라든지 공보상에서 밝힌 것은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크게 민간과 시립으로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해서 민간의 보육 서비스를 시립 수준으로 이렇게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민간에는 굳이 따지면 이제 부모협동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야간 돌봄을 이제 그 시립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에서는 야간 돌봄하면 결국 그게 이제 비용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민간에서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돌봄을 하도록 가능하면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시가 이제 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립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도 선호도가 어쨌든 뭐 요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시립 그다음에 민간이라고 하는데 민간도 시립 수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디에 맡기든지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을 사실 좀 추가 확충하겠다 이런 공약을 좀 냈습니다. 민간에서 지금 어린이집 공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보통은 주택을 임차해서 하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거비용이 높아지면서 보증금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간에서 어린이집 정도 하려고 이제 보증금 그 뭐 9억 10억 이렇게 하는 보증금 내면서 이제 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을 이제 뭐 이렇게 만들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시에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임기 중에는 아마 당장 못 하겠지요. 이제 저 같이 일하던 야당 의원분들이 이제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다 사실은 예산 삭감했거든요. 어쨌든 우선 뭐 제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초등 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함께 돌봄 센터 뭐 이름이 좀 뭐 아이돌봄 나눔터로 시작을 과천에서 먼저 했고 그 여가부의 이제 사업으로 이제 다함께 돌봄 나눔터인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저 취임하고 2개인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돌봄 센터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좀 사실 관건인데요.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그런 돌봄 시설을 우선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보육 정책에 있어서는 그리고 약간 좀 흐름이 안 맞지만 보육위원회인가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천시에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 뭐 부모님들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제가 그 열린이는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모르겠는데 아마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에 교사 또는 부모님도 그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을 좀 들어가시도록 하자라고 제가 추천을 해서 한 분 정도 들어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취학 아동의 이제 보육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협동 어린이집의 이제 그런 부모님들의 이제 의견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뭐 평가를 저는 못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뭐 그렇게라도 저도 우선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답변 부족하신지 모르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그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이주해 오신 분들이 이제 어린이집 보낼 데가 없다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좀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또 말씀대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이게 유지비와 이 비용도 있고 큰 어린이집이 없어진 것들도 좀 있고 또 민간 운영되고 있는 사실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잘 모르시는 이주민들도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매체와 미디어의 좀 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별별 TV를 시작하게 된 경우가 그런 정보들이 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저도 한번 그래서 전화를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가천시 사회복지에 전화를 해서 어린이집이 진짜 부족하냐 이랬더니 좀 약간 이제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까 또 부족한 데는 또 부족하고 또 너무 넘치는 데는 넘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민간을 시립 수준으로 좀 올리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부족한 곳에서 어쨌든 아이들은 가까운 곳에 가야 하니까 가까운 곳에 좀 갈 수 있게끔 또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문제들이 계속 이슈화되고 같이 토론하고 얘기가 나누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꼭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먹거리 문제인데요. 친환경 급식 및 교육 환경 조성. 점점 이제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관해서 먹거리 잘 시장님 잘 말씀해 주시겠죠? 혹시 네 번째 질문 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예. 저는 그 가련동에서 살고 있고요. 그 큰아이를 과천 중학교 보내고 있고 작은아이는 이제 양지마을에 있는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는 김인호라고 합니다. 예. 우선은 선거 기간 되게 바쁘신 시간 쪼개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 질문에 앞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그 두 번째 질문 드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리에 이제 같이 참석한 과천시 대한교육협의회 명의로 사전에 이렇게 그 후보님하고 시의원분들한테 이제 그 대한교육기관 정책 관련한 정책 제안서를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이제 저희 구체 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한교육기관의 그 지원책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의원들도 관심 있게 좀 읽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제 질문을 드리면 뭐 그 좀 기존 질문보다는 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게 될 텐데요. 우선 과천시 같은 경우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전부터 이제 무상급식을 좀 선도적으로 시행을 했었고 이제 시장님 오시면서 이제 유치원부터 이제 고등까지 다 무상급식을 전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인근 시도를 보더라도 무상급식을 넘어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추가적인 또 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지 하는 질문사항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두에도 이제 다른 분이 또 질문해 주셨을 텐데 그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천 본도심에는 지금 이제 재건축 단지들로 인한 공사 문제나 그리고 이제 지정타 쪽에는 계속적인 이제 아직 터잡기 공사로 아이들이 학교를 오고 갈 때의 그런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모들이 많이 걱정하는 수준의 그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부분으로 좀 부모님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실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질문 중에 그 바쁘신 중에 시간을 쪼개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점수를 지금 좀 뻥에 쳐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만약에 시장에 되신다면 이렇게 좀
그렇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질문 시장이 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꼭 기운 내서 꼭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환경 급식 확대 방안은 알고 사실은 과천시가 예전에 안양군포 의왕 세 개만 이제 공동급식 그 지원센터를 운영했었거든요. 공동으로. 근데 과천시가 이제 저 취임하고 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식자재 공급 업체 추천이라든지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도 하고 또 친환경 친환경 우수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사익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친환경 식재를 얘기하시니까 대한교육기관은 지금 사실 그 부분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관내 지금 10개 학교는 친환경 식자재를 구매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일반 제품과 친환경 제품 간의 그 차익에 대해서는 차익 보전 해주거든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대한교육기관은 좀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안 되고 있나요? 네. 그 부분은 제가 꼭 시장이 돼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 문제 얘기하셨는데 주로 이제 뭐 본도심 보다는 아마 지점사원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이제 4블럭, S9블럭 2개 블럭 이제 입주했고 특히 이제 S9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에 개교하는 가련초인가요? 가칭 가련초인데 지금 학교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련초로 이제 등교를 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800m인가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700m인가 800m 정도 걸어서 등교해야 됩니다. 근데 그 현장을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쭉 가야 되는데 그 이제 양쪽으로 다 공사 현장이고 하다 보니까 통학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800m는 사실 이제 통상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도보로 등교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리인데 주변 환경이 그렇다 보니 이제 통학버스를 지원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뭐 1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식 2초가 개교를 하려면은요. 그 기간까지는 이제 통학을 지원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밖에 관내 학교에 대한 어떤 무슨 안전 문제가 지금 특별히 현안이 되고 있는 건 제가 사실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혹시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뭐 부모님들 말씀해 주시게 되면 하여튼 항상 적극적으로 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교육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네네네. 이번에 이제 경기도 교육감에도 이제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지금 공약이 나와 있는 후보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급식이 되면 참 좋겠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과천동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박종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살고 있는 데가 과천동이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도서관이나 그리고 저 청소년 문화센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거리가 좀 멀어서 아무래도 이제 과천동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관에서 그 시설에서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과천동이 이제 과천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떤 인구의 비율로 보면 올해 이제 22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적지 않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은 조금 많이 지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전에도 과천시는 이미 전체적인 인구 대비 도서관의 시설 수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풍족하다라고 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 과천이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과천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정리하자면 도서관이나 어떤 그 청소년 문화센터 이외에 재선이 되신다면 재선이 되셨다라고 라는 전제로 말이 꼬이기 생각하고 계시는 시설이나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가면 과천동에 아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열악한 청소년들이 이렇게 영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천동 대표님으로 오셨네요. 예. 우선 뭐 아니 꼭 뭐 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과천동이 상대적으로 현재는 사실 인구가 육개동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작은 동입니다. 물원동이 제일 적고 그다음에 과천동이고요. 근데 과천동이 앞으로는 이제 사실은 과천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실제 과천지구 중앙지구가 개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분동을 아마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큰 그 동이 될 겁니다. 그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보면은요, 이제 청소년 수련 시설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그보다 좀 규모가 작게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법령상 동마다 한 개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과천시가 지금 제가 취임하고 나서 시민회관에 겨우겨우 그냥 장소 얻어가지고 하나 겨우 마련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련하자마자 그 코로나 기간 중에 마련해서 애들도 잘 못 쓰고 그 있는지도 모르고 좀 아쉽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공약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동별로 한 개씩 설치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기 중에도 그걸 생각을 하고 이제 동별로 한 개씩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한다고 할 때 마땅한 장소가 어디가 있을지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께 후보지를 좀 물색을 해보시자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서 한번 이렇게 뽑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동 같으면 이제 뭐 주민센터 이쪽 근처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을 좀 이용해 볼 수 있겠고요. 그거 아니면은 등기소 건물을 전혀 안 쓰고 있어서 거기를 어떻게 임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한 곳씩 설치를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조금 아마 좀 환경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꼭 실천해 주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도 청소년 수련관 갈 때마다 차 태워달라고.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문원동 외에는 다 먼 청소년 수련관이 좀 아쉽기는 하죠. 하지만 그래도 동네를 걸어 다니는 유일한 또 동네이지 않겠습니까? 좀 멀긴 하지만 좀 이렇게 안전한 이제 거리에서 아이들이 좀 잘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행사가 열렸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 축제같이 공연도 하고 동아리 축제를 발표를 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신나하고 저는 아이들이 둘 다 어떻게 그 코로나 때 딱 입학생이어가지고 중학교, 초등학교 입학식 다 안 갔거든요. 졸업식도 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좀 약간 축 처져 있었는데 좀 점점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약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시장님이 되시는지 너무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약간 준비한 질문들은 다 이제 받은 것 같은데요. 혹시 그래도 이제 시장님이 되셔서 해주실 꼭 무언가가 있다고 하시면 꼭 현장에서 조금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에서 한 3분 정도만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더 있으실까요? 좀 더 이제 안쪽에 말고 또 이렇게 현장에 더 뒤쪽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다 소개는 안 해드리니까 질문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영혜라고 하는데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가 지금 아까 그 어린이집의 시립화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걱정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곳들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립화라고 한다라는 건 지원이 따른다라는 거는 지원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조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제한들이 있고 자칫 기존에 갖고 있던 시설들의 특성들이 획일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정말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오히려
지원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과천에는 정말 다양한 곳들이 뭐 학교도 있지만 어린이집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곳들이 사실 요즘 많이 어렵긴 해요. 그리고 그 부담들을 부모님들이 고스란히 갖고 있어서 지원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솔깃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갖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그런 특성들이 조금 존중되고 또 유지될 수 있도록 꼭 시립하라는 이름이 아니라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뭐 어린이집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뭐 부모협동도 있고 뭐 저기 직장도 있고 뭐 발도르프는 아마 협동처럼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 시립, 국공립 이렇게 뭐 직장도 있고 한데요. 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이집의 그런 보육 과정의 특성이 이렇게 뭐 많이 왜곡이 될까, 뭐 이렇게 획일화될까, 뭐 그 생각까지 사실 안 해봤습니다만은 우선은 저는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선은 좀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제 원하시는 부분을 이제 시 행정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이제 좀 물론 뭐 시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좀 선도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면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정책을 좀 내놓게 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또 더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오늘 그러면 사실은 그 몇 년 안에 이제 공동육아 또 이제 학교 밖 이제 대안학교에서 사실은 뭐 급식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 돌봄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예산 삭감이라든지 사실 조금 이슈나 문제거리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같이 모여서 그때는 막 거리두기도 있었고 그래서 참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얘기될 자리가 없어서 사실은 이미 너무 옛날 얘기처럼 지내오긴 하는데 이 공동육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좀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이유로 서로 같이 부대끼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저희한테 좀 간절하기도 하고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이사 오신 이주민들도 사실은 이사를 오셨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좀 뭔가 누군가를 만나서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한데 딱 그 약간 카페나 이렇게 미디어 글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었고 좀 힘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좀 이사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좀 이렇게 맞이를 잘 했나라는 약간 또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약간 이렇게 좀 나뉘어진 약간 마을 안에서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같이 한 동네에서 이제 키우고 또 인사하실 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이렇게 아이 교육 문제 가지고도 좀 진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도 하고 진짜 고민이다 이렇게 그런 사회가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네. 혹시 시장님 네. 시장 후보로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네. 예, 우선 뒤에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그 가지역구 우리 가선거구에 이주연 후보님 와주셨는데요. 예, 또 저만큼 바쁘신데 또 와주셨는데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선 아까 제가 그 이제 기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교육을 한편으로는 또 아주 중요하게 책임져야 되는 과천시의 시장이 바뀌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선거운동 잘해서 제가 꼭 이기고 당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어쨌든 과천시의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했지 않습니까?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고 해서 제가 만나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도요. 저 이제 어쨌든 저를 뭐 만나보거나 하지 못한 분들 또 전 후보님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신 후보님이죠. 신 후보님을 만나보신 분들, 또 저를 또 겪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다 직접 경험하시고 판단하셨으면 저는 그 흐름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그 시민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그럼 만에 하나의 그런 그 불행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이제 후보님들한테 똑같은 조건,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초대를 드렸고요. 질의서도 같이 드렸는데 이제 한 후보님은 초대에 응하지 않으셔서 자리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만 초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 인프로 이제 저희가 이제 행사 준비하면서 같이 썼던 글입니다. 다양한 꿈과 희망을 가꾸는 교육,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교육,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교육, 다양한 교육 생태계를 위한 가천 교육 정책 토론회 였고요. 이번 행사는 주체는 과천내시고 주관은 과천교육희망 네트워크, 과천시 대한교육협의회, 공동육아 열리는 어린이집, 공동육아 맨발 어린이집, 무지개 교육마을, 초등무지개학교, 중등무지개학교, 맑은샘학교, 맑은샘 교육연구회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 현장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